구독은 필수,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싫어요는 노노. 반갑습니다. 삼천포 지킴이 300입니다. 자, 제가 사실 지난 한치 선상 때부터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자리에서 두 차례 이제 요 라인 카운터기, 요즘 뭐 한치나 뭐 화살촉은 굳이 필요가 없겠지만 요 수심을 좀 다투는 어종의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요 수심 카운터기를 한번 써보면 좀 어떨까, 요거를 이제 패친분 게시물에서 보고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수심 체크 기능이 있는 그 릴이랑 요 수심, 디지털 수심 카운터기를 같이 장착을 했고요. 요거를 일단 수심하고 세팅을 맞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제 두 차례 테스트를 할 때는 요 라인을, 이 구조는 그렇습니다. 요 수심 측정 릴 같은 경우는 이 스프리 회전을 하면서 이 라인이 나가거나 감기는 그 양을 측정을 하는 건데, 요 수심 요 카운터기 같은 경우에는 요 롤러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요 측면에 롤러 보이시죠? 요게 이제 회전을 하면서 라인 양을 이제 측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요거 세팅을 다시 다 0점 세팅을 마쳤습니다. 이 디지털 수심 카운터기랑 요 수심 측정 릴이랑 두 차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앞선 두 번의 그 테스트에서는 이 라인을, 이 롤러를 차고 나갈 때 이쪽 방향에 맞겠다 싶은 쪽으로 제가 세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좀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결과가 나와서, 이게 뭐 일반 낙가마도 아니고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제품을 출시했을까 라는 생각에 설명서를 다시 봤더니, 이 베이트, 스피닝, 라인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좀 다르죠. 그때마다 이 라인을 거는 방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방향대로 설명서에 맞춰서 일단 다시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닥 수심이 한 9m 왔다 갔다 하는 8포항입니다. 삼천포 8포항이고요. 요걸로 한 베이트, 스피닝 한 10회 정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보통 선상에서 캐스팅 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보통 먼저 언더 캐스팅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지금 11.5, 11, 약간 50cm 정도, 50cm 정도 오차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바닥으로 한번 바로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밑걸림이 많은 포인트라 제가 이제 밑걸림 방지를 위해서 애기는 굳이 달지 않았습니다. 뽕돌만 현재 달았고요. 자, 바닥을 찍었고 지금 8.1m, 8.1m 감고 내리고 하면서 다시 또 오차가 좀 줄어들었네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8.1씩. 이게 차이가 수심 측정 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풀 회전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거의 맞아요. 근데 이 롤러 같은 경우에는 텐션이 가장 잘 잡혀 있어야 이 수심 측정이 좀 정확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됐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장비를 사용하다가 텐션이 좀 풀리는 상황들이 뭐 짤막짤막하게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오차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14.5에 13.9 약간 또 벌어졌습니다. 다시 감아 올리고요. 감아 올릴 때는 거의 텐션이 잘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0이고 이게 0.2고요. 살짝 오차가 이제 벌어졌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똑같이 캐스팅을 해도 라인 카운터기가 일단 장착이 돼 있으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가 이제 라인을 꺾어서 잡아주기 때문에 좀 약간 브레이크 비슷하게 잡히는 그게 있어요. 13.2, 13.5 조금 더 벌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몇 번 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뭐 한치든 뭐 이런 수심, 일정 수심을 공략해야 되는 어종 낚시를 하는 출조 횟수가 좀 작거나 하신 분들은 솔직히 좀 부담이 돼요. 이런 뭐 매 어종마다 거기에 맞는 이 전용 장비를 구매를 하신다는 게
지금 이제 조금 다시 내려서 0점을 맞추면 1.9, 한 2m 정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텐션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이 롤러를 잘 굴려주려면 텐션이 잘 잡혀 있어야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 14.2, 16. 이게 거의 라인을 회수할 때는 채비에 일단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캐스팅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이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이제 지금 0이고 2.59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지금 보시면 0에 2.7 조금 더 벗어났어요. 이게 3m 가까이 벌어져 버리면 사용하는 의미는 크게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스피닝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테스트를 했고 그저께 테스트를 했고 다 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든 게, 제 아무리 이 롤러를 잘 잡고 이 방향을 매뉴얼대로 해줘도 스피닝의 특성상 이게 라인이 탁탁탁탁탁 풀려나가다 보면 텐션이 안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단 테스트는 해볼 건데, 스피닝에 사용하는 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게 가격이 4,500원이면 투자해볼 만한데, 이 라팔라 디지털 수심 측정기가 45,000원입니다 45,000원. 웬만한 저가로도 한 대 값이라 이거는 추천을 드리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에 써야 되냐? 그냥 버려야 돼요. 저는 뭐 전용 장비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리뷰 차원에서 구매를 했다 보니까 15.6, 18.6 정확히 이제 3m 벌어졌습니다. 자, 이 스피닝 같은 경우는 라인이 또 이제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설명서 상에는 이 라인이 롤러 아래쪽으로 가게끔 세팅을 해라 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보기 좋게끔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까 수심, 바닥 수심이 한 8.2m 정도 됐기 때문에 0점 세팅을 하고, 자, 그냥 바닥에 한번 내려볼게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게 내려가면서 텐션이 풀리는 그 상황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가리키는 게 2.1, 2.2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겠죠? 이 스피닝은 이 베이트와 스피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회전도 되고 호환되게끔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에서 배수 낚시 할 때는 이게 뭐 따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툭 던지게 되면 텐션이 당연히 풀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수심이 0.3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닥에 그냥 내릴 때도 캐스팅 할 때도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라팔라 수심, 디지털 수심 카운터기는 베이트에서는 뭐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격을 주고 오차범위 2m, 3m 좀 사용하다 보면 막 그 이상을 벗어나는 그거를 일단 측정 결과를 가지고는 뭐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스피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요즘 많이 하시는 요 라인 오색 합사 요즘 많이 나오죠. 10m 단위로 체크가 되어 있는 요 수심 체크 라인을 감으시거나, 단색이시면 제가 처음에 했던 매직으로 10m나 5m 단위로 체킹을 해서 수심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하시고요. 좀 자주 좀 즐겨 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수심 측정 릴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요 라팔라 디지털 수심 카운터기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돈 더럽게 아깝네요. 버릴 수도 없고. 자,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신박하고 재미난 낚시 태클 리뷰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